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이번 시간에는 천택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101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63과 94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자를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63. 묘능시, 파릉리, 이호미, 질인, 흉, 무인, 위우대군. 애꾸눈도 볼 수 있고 절름발이도 걸을 수 있음이라. 이호미, 범의 꼬리를 밟으면 질인, 사람이 물 것이고 무인이 대군이 되는 것이다. 무인이유 대군. 상활, 묘능시 부족 이유 명야, 파능리 부족 여행야, 질인지흉 위부당야, 무인 위어 대군 지강야. 애꾸눈이 능히 본다는 것은 좋기 밝은 것이 되지 못하고 절름발이가 걷는다는 것은 함께 갈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사람을 물어서 흉함은 그 자리가 마땅하지 않음이요 무인이 대군이 되는 것은 지강야 뜻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63은 이렇게 제자리가 이제 부당이죠. 부당 음효로서 그 다음에 이 상구와는 응의 관계가 있긴 있습니다. 즉 63은 부당이고 음효로서 상구와 정응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3위는 중을 지난 교만한 자리로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63의 취지는 그 호랑이에 물리는 상이 나옵니다. 호랑이에 이렇게 물리는 상이 나오니까 그걸 반면 교사하여서 그 조심하고 삼가하면은 조심하고 삼가하고 신중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위의 의미에 대해서 중간에 보면 무인 위어 대고의 이 위에 대해서 학설 대립이 있습니다. 이 위를 그 된다, become으로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위하여 for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당한다 수동태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한자 위의 의미에 대해서 된다는 의미 became 그 다음에 당한다의 의미 학설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일한다 할 때 그런 견해의 대립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황 교수님은 이 효를 설명하시기를 문왕이 폭군 주왕을 위해서 자기의 본심을 숨기고 이제 뜻을 펼친 그런 고사를 이야기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인 이유 대군은 무인이 자신의 뜻을 깊이 감추고 포악한 대군 기득권인 주왕을 위해서 일했던 그 고사를 이렇게 해석한다고 합니다. 즉 아버지 왕계의 뒤를 이은 서백창 문왕은 아버지보다 더 용맹한 무인이었지만 아버지가 용맹무상하였지만은 그 주왕에 의해서 이제 제거당하는 그런 과정을 보고 반면교사 삼아서 무력보다는 문덕을 내세워서 일단 그 기득권 적폐인 주왕과 그 주변의 의심을 벗고 살아남기 위해서 일단 주왕을 위해서 일하는 척 일을 도모한 척 했다. 이런 의미가 무인 위어 대구의 해석을 이렇게 하십니다. 장치천 교수님은 이와 또 조금 다르게 그 네 가지 비유를 들어서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 학계의 제일 위죠. 네 가지 비유란 아까 이야기했지 그 애꾸는 일처리가 완전치 못하고 절름발이 공정치 못하고 경솔 꼬리를 밟은 이런 전체 상황이 나와서 이렇게 제3효를 받으면은 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효를 받았을 때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묘능시, 파능리, 이호미 이 전체가 흉한 이 상이 나오는 이 의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효를 받았을 때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63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 94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호미, 소소, 삭삭, 종길. 호랑이 꼬리를 밟으니 두려워하고 조심하면 마침내 길할 것이다. 상활, 소소, 삭삭, 종길, 지행냐. 두려워하면 마침내 길하다는 것은 뜻을 행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호랑이 꼬리를 밟아서 두려워하나 마침내 길한 것은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효 위치상 보면은 이렇게 구사는 제자리는 아니죠. 제자리는 아니고 초유와 적응이죠. 적응. 응하는 효도 없습니다. 즉
그리고 사위는 기본적으로 대신 신하의 자리로 일 많은 자리, 늘 근심이 많은 자리.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조심스럽고 근심 걱정이 많은 그런 자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즉 상계건의 제일 미치고 사위는 보통 대신의 자리라서 걱정이 많다. 부중의 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삭삭, 색색의 의미를 일반적으로 놀라서 두려워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중정을 얻지 못했으므로 위기의식을 가지면서 조심스럽게 일을 접근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황 교수님이 이 효의 전체적 설명을 그 역사적 맥락을 계속 이어서 설명하시기를 보통 호랑이와 같은 무서운 자의 총애를 받는 자를 공격하는 것으로 어찌 보면 이인자, 실세, 은둔자를 배후에 있는 그런 자를 공격하는 것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숭후호죠. 문왕은 그 폭군, 주왕을 직접 타격한 것이 아니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조심스럽게 정밀 조종하여서 무왕의 총애를 받던 간신, 이인자 또는 실무자를 숭호로 공격하여 제거한 고사를 말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그렇지만 이게 삭삭 조심하는 위험한 기도를 이야기하죠. 즉 위험을 감당할 내면적인 힘은 존재하지만 내면적으로 취약하지만 밖으로 돌진하는 그 다른 효과는 반대로 이것은 망설임과 조심성이 결합되어 있는데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길하게 끝나지만 이제 삭삭 소소 이렇게 조심하고 조금씩 하는 정밀한 태도를 유지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효를 실제로 받았을 때는 진짜 그 삭삭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호랑이는 이때 조심하고 그 뜻을 행하는 그걸 어떻게 해야지 그 뜻이 이루어지니까 이 삭삭 조심하는 태도와 뜻을 이루는 이 상관성에서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 일반적인 설명이고 다산의 설명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묘능시 파능리 이호미 지린 흉 무인 이유대군 상활 묘능시 부족 이유명야 파능리 부족 이여행야 지린지용 위부당야 무인 위어대구 지강야 애꾸는 이 보게 될 것이며 절름발이가 걷게 될 것이다. 호랑이 꼬리를 밟으면 사람이 물게 될 것이니 흉할 것이다. 무인이 대군이 될 것이다. 상활 묘능시는 눈이 박지 못한 것이요 파능리는 더불어 같이 걸어가기가 부족한 것이요 질인질흉은 자리가 마땅하지 못한 것이요 무인위어 대군은 그 의지가 강건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물상을 한번 도출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최초의 그 묘능시 부분을 보면은 여기가 본계죠. 천택리 본계가 있는데 이걸 상옥계를 취하면 이렇게 되죠. 여기에 상계를 이렇게 2, 3, 4와 3, 4, 5를 하상으로 해가지고 3, 4, 5를 상계로 하면은 이렇게 되고 2, 3, 4를 합계로 하면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상옥계가 나오면은 여기에 눈이 두 개가 있죠. 이렇게 정상이죠. 그리고 비록 완성된 형태의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진의 다리가 이렇게 하나씩 있는 거죠. 그래서 풍화가 이 바뀐 상옥계는 눈이 두 개 있고 진의 형상도 두 개 있어서 정상적이죠. 근데 반대로 이 본계를 보면은 이 본계는 그냥 눈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진도 이렇게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파능리, 묘능시의 상이 애꾸눈과 절름바의 상이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리호미 호지리는 호랑이를 물어버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에 본계에서 천택리 본계는 태의 입이 이렇게 있는데 태의 입이 이렇게 세 번째 혀가 이렇게 열려 있죠. 그래서 아직 물려고 하는 상황이라서 아직 물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효변하면은 음이 강으로 변하니까 닫혀버리니까 결국 호랑이가 물게 되는 그런 상이 나오죠. 즉 리용의 본상에서는 아직 이렇게 닫혀있어 물지 않았으나 효변하게 되면 호진이 태엽이 닫혀버려서 호랑이가 물게 되는 그런 상이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무인 위어대구는 상을 보면은 여기에 본상을 보면은
중간에 리의 상이 있어. 리는 전쟁의 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창과 방패가 있어. 무인의 상, 무장의 상이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본상에서 무장의 상이 나오는데 이는 상계인 하늘의 천, 그 다음에 손의 명령, 이렇게 손의 명령이 있는 거죠. 그래서 창과 방패로 방어하니 무인이고 하늘을 우러러 천명을 받들어 왕이 되니 무인 위어 대군, 이런 상이 나온답니다. 즉 무인이 대군이 될 것이다. 이거는 becam이죠. became. 근데 아까 세 가지 학설 대립이 있다고 했습니다. 위하여, for. 황태현 교수님 위하여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당하다의 의미가 있다고 했죠. 수동태. 그러니까 세 가지 견해 대립이 있으니까 이 위의 의미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족 이유 명야, 부족 이유 행하는 한쪽이 애꾸누니까 발음이 부족한 거고 한쪽이 절름발이니까 걸어 다니기에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위부당야는 본상이 이제 이렇게 사묘로서 제자리는 아니죠. 그 다음에 뜻이 행해진다는 효변하니까 음이 이렇게 강으로 변하는 이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가 6.3에 대한 설명이고 9.4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홈이 소소종길, 상활 소소종길 지행야. 호랑이 꼬리를 밟으니 무섭고 또 무섭지만 마침내 호랑이를 처단할 수 있으므로 길하다. 상활 삭삭종길, 색색종길이라 한 것은, 소소종길이라고 한 것은 뜻한 바대로 실행할 수 있음을 말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홈이 삭삭을 한번 보면은 여기가 천택리 본계죠. 본계인데 이 천택리 본계가 이제 이를 보면은 6사가 변하면은 9사가 변하면은 이렇게 풍택중부가 되죠. 근데 이 풍택중부는 태풍대가가 이렇게 서로 이제 크로스 교역한 거죠. 이렇게 교역한 상황인데 이 태풍대가를 한번 보면은 태풍대가 전체를 보면은 대과의 의미가 넘어짐입니다. 큰 과실이죠. 이렇게 대과, 크게 지나침, 큰 실수, 큰 과실, 이렇게 이야기인데 태풍대가 학계를 보면은 입이 아래를 향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이 의미를 이제 호랑이가 넘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저 태의 입이 아래에 있는 형상을 보니까 호랑이가 넘어졌는데 그 호랑이 꼬리를 밟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꼬리가 위에 있죠. 이렇게 즉 글을 보면은 이렇게 교역을 하기 전에 태풍대가는 호랑이가 넘어졌는데 왜냐, 태의 이립이 아래에 있고 윗부분은 아래로 넘어지니까 꼬리는 위로 올라가 있겠죠. 즉 함계의 음이 그것을 밟으니 리홈이 호랑이 꼬리를 밟는 것이다, 이렇게 입니다. 그리고 대과계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 대감의 상이죠. 이렇게 대감의 상이니까 큰 대감, 두려움이 있는 거죠. 즉 건에서는 싸움을 두려워하는 상이 있고 감에서도 두려워하는 상이 있으니 호랑이 꼬리를 밟아서 삭삭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뜻이 행해진다는 의미는 이렇게 천택리 본계가 있으면은 이게 6사가 9사가 변하면은 효변하면은 아까 똑같이 풍택중부가 되는데 이 풍택중부는 태풍대가가 이렇게 교육을 한 거죠. 아까 크로스 이렇게 교육을 한 상인데 이 상을 보아하니 여기서 이제 그 태풍대가계 시절에는 이렇게 대감의 큰 두려움이 있는 거죠. 대감의 큰 두려움이 있다가 효변을 하게 되면은 풍택중부가 되면은 이렇게 이제 풍택중부가 되면은 중간에 이렇게 절단의 상이 나오죠. 그래서 대각계에서 교육을 하면은 중부계가 되어서 호랑이 신체가 가운데가 절단이 되어서 감의 두려움, 그 애초에 있던 대각계의 감의 두려움이 가라앉히니 끝내는 길하다고 입니다. 그 길하다는 의미가 이렇게 간으로서 끝맺음을 하고 간으로서 끝맺음이 있고 진의 나아감이 있으니 간으로서 끝내고 대리 뜻이 진의 나아감을 얻으니 지행, 그 뜻이 행해진다고 합니다. 그 뜻한 바대로 실행이 된다는 그런 의미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9.4에 대한 다산의 설명입니다. 자, 오늘은 6.3과 6.4효에 대한 설명을 같이 보았습니다.
6.3에서는 이거 이제 액구는 절름발이, 버물꼬리를 받는 이 세 가지의 상징적 의미가 무엇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 9.4는 내가 호랑이 꼬리를 밟더라도 삭삭 소소, 그러니까 조심하고 조심하는 그 태도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개별효를 받았을 때 다시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남은 개별효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